자, 이제 테스트 코드 만들 거예요. 네, 테스트 코드 만들 건데, 테스트 코드 만들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뭘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아까 build.grade를 보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럼벅이랑, 네, 요거, 어노테이션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손을 보시고 개발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텔리제이의 경우는 이게 그 테스트 환경에서 럼벅을 사용하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4j 같은 거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항상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테스트 컴파일 only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테스트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하나 변경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요. 이 두 가지를 추가를 하셔야지만 로그4j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사실 원래 그 JUnit 같은 거 쓸 때는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이나 뭐 로그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저는 약간 디버깅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로그를 간혹 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정통 테스트 주도 개발에서는 로그를 사용하진 않죠. 로그보다는 이제 빨간색 에러 뜨는 거를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요거 만들어줬고요. 레파지토리 테스트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레파지토리라는 패키지를 만들게요. 이렇게요. 레파지토리라는 패키지 하나 만들어주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본인 취향이니까. 자, 그리고 저는 테스트 코드는 일단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얘랑 이름을 똑같이 줘요. to repository test라고 만듭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가다 요거랑 요거랑 이름 완전히 똑같이 주시면 나중에 임포트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다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트를 테스트를 해줄 거예요. 이제 부트 테스트는 인터넷에 보시면 뭐 JPA 테스트 뭐 따로 있고요. 뭐 무슨 테스트 따로 있고 다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레이드를 재시작을 안 해줬군요. 그죠? 그레이드를 손대면 항상 이거 릴로드를 해주셔야 되죠. 네, 로드를 시켜줘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뭐 JPA 테스트 뭐 다 있어요. 그게 더 좋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네, 좋은데 문제는 현재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JPA 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존재하잖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뭐 데이터 JPA 테스트 같은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쓰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하면 이때는 이렇게 개발하고 또 그냥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써요. 네. 이렇게 개발하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로그를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로그를 찍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원래는 로그를 찍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저는 좀 편하게 쓰고 싶으니까 로그를 찍을 거고, 그리고 오토와이어드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 투두 레파지토리 해서 투두 레파지토리 가지고 올 거고, 여기다가 오토와이어드 해서 이거 해줘야 되죠. 이거 안 해주면 얘 인식 못해요. 네. 이제 주입을 못 받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골뱅이 테스트 해줄 거고, public void 테스트 일단 원이라고 해줄게요. 우선은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 얘가 널이면 안 되죠. 그쵸?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는 뭐 어센션스가 있죠. 네. 난널이 있잖아요. 이거죠.
어설트 난널이죠. 그죠? 원래 이 투두 레파지토리가 널이 아니어야지만 이 테스트는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속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배포할 때는 이게 있는 게 맞아요. 배포하시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는 과정이 걸리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만, 네, 저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래서 저는 투두 레파지토리를 확인할 건데 그냥 이렇게만 확인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실제로 얘 클래스와 얘 네임을 확인을 할 겁니다. 네. 테스트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제 가끔 생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테스트는 항상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자,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 뭔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뭔가 나온 게 없죠. 그죠? 레벨을 좀 조정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로그가 여기 있네요. 그죠? 로그 안 찍힌 게 아니었네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로그 레벨을 너무 낮춰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그 레벨을 조금만 그냥 인포 정도로만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네. 너무 낮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결과가 되게 재밌어요. 결과가 되게 재밌는데 지금 보시면 클래스 이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실행한 코드가 뭐냐면 진짜 투두 레파지토리 객체죠. 그 객체의 클래스의 이름을 찍어봐 라고 얘기하면 얘는 com.sun 옛날에는 이제 옛날 JDK 같은 경우 오라클 JDK 같은 경우 com.sun.proxy 이렇게 찍혀요. 근데 이제 오픈 JDK 같은 경우 요 이름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동적으로 프록시로 만들어지는 애가 찍힙니다. 아마 이제 AUP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인보케이션 핸들러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필요한 건데 스프링을 쓰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의 사용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희는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인설트를 진행을 할게요. 네. 인설트는 세이브를 해주면 돼요. 네. 세이브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투두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투두를 만들 겁니다. 투두를 만들 건데 이때 아까 빌더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빌더를 쓰시는 게 편하죠. 네. 이 빌더를 이용해서 그 PK는 지정이 안 되죠. 왜냐면 하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지정할 거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는 기본값을 펄스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 데이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컬 데이트니까 로컬 데이트 점 어브죠. 이거 쓰면 연월일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2023년 12월 30일까지 하는 거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겠죠. 빌더를 쓰는 이유는 이게 조금 더 간단해서 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이브 해주면 됩니다. 투두 레파지토리 점 세이브를 하시면 되는데 이 세이브를 하고 났을 때 리턴 타입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이브를 하잖아요, 저희가. 세이브를 하고 나면 리턴 타입은 엔티티 타입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장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두라고 줬지만 네, 뭐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결과는 투두 타입이고 여기는 이제 리절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얘 같은 경우는 파이널로 고정을 해놓고 쓰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안전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거에 원래는 그 널인지 안 널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로그만 찍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나온 투두가 결과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오토 인크리먼트잖아요. 네. 오토 인크리먼트다 보니까 여기 실행되고 나서 찍히는 결과를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따져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인설트 문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세이브라는 이 메소드는 좀 특이하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PK 값이 있다면 얘는 셀렉트 한번 날려요. 네. 요거는 왜 그러냐면 JPA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특히 RDBMS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객체 지향에서 관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자기가 뭔가를 변경하거나 수정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좀 나중에 이제 그 세이브 하는 거를 한번 구경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보죠. 자, 셀렉트 하는 거를. 이번에는 리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리드 만들어 주는데, 리드는, PK만 있으면 사실은 셀렉트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PK 값만 하나 지정하시면 돼요. TNO 값은 1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아까 1번이 DB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나서는 to-do repository find by id를 하실 건데, 이때 이제 리턴 타입이 옵셔널입니다. 그 널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옵셔널 타입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java.util.optional이죠. 그죠? 옵셔널 to-do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제 체크할 때는 to-do를 저희는 알고 싶잖아요. to-do는 result.orelse throw 이런 거죠. 네. 문제 있으면 예외 던지고 아니면 왜냐면 to-do 끄집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log.info 찍어서 확인을 할 겁니다. 네. 자, 결과를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이제 셀렉트가 실행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셀렉트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희가 넣어놨던 애들이 쫙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는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업데이트 작업 진행할게요. 자, 업데이트는 똑같이 테스트 만들어 줄 거고, public void 테스트 업데이트 만들게요. 자, 업데이트는 일단 읽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그 코드로 정리해 보자면 일단 먼저 가져와야 돼요. 네, 로딩하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JPA가 추가하는 거는 자바를 내가 변경하면 자바의 오브젝트를 변경하면 데이터베이스랑 서로 동기화를 맞춰주는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뭐 오픈 세션 인 뷰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 거고 뭐 더티 리드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세이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먼저 로딩 해놓고 객체를 변경하는 거예요. 엔티티 객체를 변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엔티티 객체를 변경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뭘 쓰게 되냐면 세터 같은 거를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세터라는 말 대신에 이제 다른 용어를 많이 써요. 네. 네, 요거는 일단 뭐부터 만들어줘야 되냐면 엔티티부터 내가 이 엔티티 객체를 어디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두로 가야 돼요. 저희가 투두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제목 바꿀 수 있고 내용 바꿀 수 있고 컴플리트 바꿀 수 있고 뭐 다 바꿀 수 있네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세터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제너레이트 해서 보면 세터를 해서 타이틀, 컨텐츠, 컴플리트 이거를 일단 세터를 만들어 놓고 근데 사실은 세터를 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좀 다른 이름을 쓰는데, 네, 저는 이제 change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요즘엔. 그래서 이제 change 타이틀, 그러니까 왠지 세터 하면 너무 좀 인비터블한 그 개념이 깨지니까 개발자들이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쓰려면 함수형 랭귀지를 쓰는 게 맞죠, 사실은. 자, 여기 뭐 체인지라고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몇 개 좀 바꿔봐야죠. 네, 테스트 코드에서 일단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가져오는 거는 요거잖아요. 똑같아요. 일단 갖고 와요. 자, 그래서 뭐 좀 바꿔볼까요? 두두점 change 타이틀은 업데이트 타이틀, 그 다음에 두두점 change 컨텐츠는 업데이티드 컨텐츠, 그 다음에 컴플리트는 true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두두점 뭐 날짜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두고 세이브하면 되죠. 이렇게요. 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게 골 때려요. 이게 왜 골 때리냐면, 일단 아까 셀렉트 할 때 한번 SQL문 실행되는 거 한번 보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세이브를 해주잖아요. 세이브 할 때 다시 확인을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문을 실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업데이트나 딜리트 인설트 문이 막 그렇게 빈번하게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튜닝의 끝판왕은 사실 셀렉트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확인을 했어요. 자, 변경이 확인이 됐으면 아까 리드 코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바뀐 거를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변경된 게 눈에 보이죠. 컴플리트가 true로 됐고 뭐 이렇게 됐죠.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자, 딜리트는 저는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딜리트는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편은 아닌데, 딜리트 바이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좀 끊었다가 페이징 처리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